2002년 11월 8일인가 9일인가 10일인가 모르겠는데 그때쯤 네. 제가 다시 커피 비행장을 빠져나왔어요. 예. 아니, 한국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쭉 서울을 벗어나면서 든 생각이 참 이해창이란 분도 참 한심하다. 저런 사람들 최고 두뇌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다니. 저러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다는 말인가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참 불쌍하게 됐다. 이런 일을 이런 저 반역이나 이런 게 묻히고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좌파 정권을 또 더 이어가게 하고 이런 나라가 되구나 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 더 없다고 봤어. 그냥 포기하고 급히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회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예. 지금 네 잡으러 간다고 안에서 지금 공항에 사람 체포조 보냈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만 더 한국에 체류했더라면 체포가 됐겠구나 하는 그런 그냥 다행히 빠져나왔구나 하고 그냥 잊어먹으면서 그냥 지냈는데 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그래서 이제 2002년도 대선에는 이해창 씨가 두 번째로 치고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인수위 시절에 2003년 1월 달에 인수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의 일을 갖다가 다 안고 갈 수 없다. 니들이 한 거 니들이 좀 털어라. 김대중 정권 시절에 했던 그 일을 좀 털어야지 왜 니들이 했던 걸 우리한테 짐지우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언론에 알려졌어요. 예.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북 송금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구 정권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런 게 생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세상에 좀 그냥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근데 2003년 1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때 오마이뉴스가 네. 박지원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대북 송금에 2억 달러를 보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린 뭐 10원도 안 보냈다고 박지원이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오마이를 통해 가지고 2억 달러를 줬다고 하는 걸로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이상 나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내 생각을 내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제가 온라인에다가 그냥 내가 아는 양심 정언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노벨상 부분하고 대북 송금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한 장문의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는 뭐 잘 픽업하기 힘든 내용이지만은 온라인에서는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론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 2주 후에 2003년 2월 14일 날 김대중이가 이제 정권 인계를 하기 10일 전이죠. 10여일 전에 김대중이가 임동원이하고 박지원이를 양옆에 두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5억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보낸 거는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억 달러를 인정한 건 제가
제거래 1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연금을 줬다라고 내가 글에 썼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의식하고 아마 5억 달러로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올렸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제가 임동원이가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 난 간첩이라고 의심한다. 왜 네. 내가 임동원이를 간첩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장문에 글을 써서 온라인으로 또 올렸어요. 그 임동원이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임동원이를 옆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 임동원이 저자가 간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제가 또 글을 썼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시절에 또는 김영삼 시절에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세 개의 글을 2003년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네. 세상에 알렸어요. 제 나름대로는 네. 양심 정언을 한 거죠. 예. 2003년 1월달, 2월달 임대점. 그런데 저한테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기말고사를 안 본 것 때문에 물론 내 기말고사는 모든 게 다 F로 처리가 됐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시간 기말고사를 다 F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당신 더 이상 학생 비자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해서 비자가 이제 취소가 돼버렸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걸 갖다가 undocument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미국에서는. 네. undocumented status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 들어가면은 내 신변에 우리가 있는 건 불을 보듯 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 끝에 그럼 할 수 없다. 그냥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해야 된다 해서 그해 12월 달에 망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때 12월 달에 망명 신청한 게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달에 결정이 났으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그 망명 신청을 해서 망명 허락을 받는 데까지 8년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조금 조금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네요. 제 40대의 저의 인생은 그 망명 해결하고 하는 걸로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도니까 예. 이런저런 제 관심 있었던 분야도 좀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됐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은 8년간 더 학교에 적을 두면서 과학 공부도 좀 하고 제가 좀 공부하고 싶었던 게 너무 문과 쪽에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과 쪽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히 제가 라이프 사이언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7, 8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망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세상에 다시 나와가지고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이 50이 돼서 세상에 다시 나와 보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밥벌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조금 이제 다급해졌죠. 네.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뉴욕주에 예전에 뉴욕주에 변호사 자격증도 안 하고 있지만은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뉴욕 7, 8년 전에 따놓은 거. 따놓은 거 그거 이제 먼지 털어갖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이 좀 없나 해서 찾아봤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도.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도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한국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 미국에 있는 한국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 그리고 제가 뭐 변호사를 미국 사람처럼 미국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일본어를 좀 할 수 있으면 먹고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50이 돼서 일본어를 한 1년간 자습을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일본어를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네, 그걸로 이제 지난 한 10여 년,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호구지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지만은 그야말로 관심을 두질 않았는데 우연히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일도 참 우연하게 내 먹고 살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데 일본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네, 아마 박사님도 아마 일본에서 공부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랬는데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일본어도 잘 하시고 박사님 영어도 잘 하시고 아이고, 그러시는데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임동원은 간첩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 DJ의 노벨상 공작이 그때 노벨상 공작이 이루어졌는데 YS 대통령 때하고 DJ하고 노벨상 공작의 거래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YS 쪽하고. YS 시절에도 YS의 충성분자들이 YS의 노벨상을 위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냥 그 우리가 뭐 좀 알아본다 그런 수준이지 이렇게 김정일이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면서 노벨상을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YS가 노벨상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DJ하고 YS의 어떤 미략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대통령을 뭐 테이크오버를 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말해서 공작한 걸 파헤치지 않는다 이런 게 서로 거래가 있었나 이런 말씀이죠. 그런 거래는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건 없었다. YS하고 DJ가 서로 대단히 그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YS가 DJ를 대통령 만들어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YS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YS는 DJ가 대통령이 되면 DJ는 나를 치지를 못한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DJ가 뭔 짓을 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서로 못 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약점을 아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적이지만은 제가 나의 목을 칠 수는 없다 이런 게 서로 간에 묵인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회창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회창은 대통령이 되면 YS는 뭐 누구든 다 그냥 뭐가지 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YS는 두려워했고 그랬기 때문에 YS가 이인재를 밀어가지고 이인재가 대통령 그렇게 된 거죠. 끝까지 가서 표를 나누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DJ가 대통령이 되도록 YS가 도와준 거예요.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